상고가 됐을 때 최종적으로 결론은 상고 인용 기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상고 기각은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고 원심이 확정되는 거고요. 상고가 인용이 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파기환송입니다. 파기환송이 되면 다시 재판을 했던 법원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우리나라 법은 영미법이랑 달리 판례법으로 형성된 그런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하급심이 이제 구속되진 않습니다. 보통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이제 판결 내리긴 하지만 하급심이 이제 대법원 판례 반해서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파기환송된 사건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파기환송이 되면 사건을 돌려받은 그 재판부는 파기환송을 한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똑같은 반하는 다른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죄로 판단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보통 유죄가 이제 무죄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상고심에서 대법원에서 바로 이제 바뀌면 거기서 무죄 선고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가 돼서 환송이 되면 다시 돌아와서 항소심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서 여기서 무죄가 선고되고 여기서 또 불복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불복하지 않으면 여기서 확정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법 보시면 391조에 보면 상고 이유가 있는 때는 판결로서 원심을 파기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396조 파기작판이라고 해서 파기한 경우에 그 원심과 1심에서 조사한 증거에서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직접 판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판결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환송을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1심이랑 2심 절차는 공판기일이 잡히고 판결 선고기일이 잡히고 막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근데 그 대법원은 뭐 민사든 형사든 기본적으로 공개된 법정에서 변론을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절차고요. 그래서 진짜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판결 선고를 받거든요. 그래서 나의 사건 검색 들어가 보면 사건 검토 시작했다 이게 기록에 나와요. 몇 월 며칠부터 기록 검토 시작했다 그러면 얼마나 걸릴지 뭐 언제 선고가 날지 사실은 몰라요. 어떤 경우는 한 2, 3주 만에 상고 기각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고심 절차가 민사도 그렇고 형사도 그렇고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그러니까 상고심에서 승소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느냐 뭐 많이 물어들 보시고 10몇 년 동안 이제 변호사 생활하면서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를 받은 것들이 뭐 따져보면 10건 정도? 근데 그게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게 어떤 사건은 정말 법리에 반해서 파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제 힘도 못 쓰고 바로 기각이 되고 어떤 것들은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바로 환송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대법원에서 보는 시각이 뭐랄까 단순히 어떤 법리적인 판단, 사실 인정 뭐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최고 법원으로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드렸고요. 최근에 이제 대법관 이제 수를 늘리고 그렇게 하는 법이 통과가 됐는데 대법원에 이제 계류되는 사건의 수를 줄이고 신속하게 이제 대법원 사건을 처리한 게 늘 이제 그 대법원의 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 많은 사건들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굳이 심도 있게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빨리빨리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그런 법 제도 그다음에 사회의 변화 이런 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을 심도 깊게 고민하고 판단하자 이게 이제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이라서 그래서 이제 뭐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호로 그냥 빨리빨리 이제 상고 기각을 하고 민사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심리하지 않고 그냥 기각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정리하고 중요 사건은 심도 깊게 다루고 그런 방식으로 해왔는데 그게 대법원의 기본적인 운영 방식으로는 맞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변호사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고심까지 간다는 거는 정말 사실 억울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미리 말씀을 사실 드려요. 상고심은 가능성이 너무 낮다. 5% 이하다. 그래도 하고 싶으면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겠다라고 해서 사건 맡게 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제 상고 이유서 제출하는데 이게 그냥 두세 줄로 기각이 되면 사실 저희도 허무하긴 하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대법관님의 수를 늘려서 많은 사건들을 이제 심리하게 하는 게 더 맞는 건지 그런 것들은 좀 더 고민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필 김영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